네, 안녕하세요. 그린백서입니다. 네, 오늘 보여드릴 컨텐츠는 다름이 아니라 바이프로스트에 관한 영상인데요. 이 바이프로스트를 도대체 제가 어떻게 하면은 좀 대중들한테 또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전해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시작해보면 어떨까 해서 이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1편은 본격적으로 이 바이프로스트 프로토콜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이전에 한번 이 시장의 동태라든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전반적인 내용을 좀 파악을 해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보시는 사진이 비트코인 폭락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진인데요. 지금 보시면 한없이 내려가는 게 보이다시피 이 시장 자체를 되게 예측하기가 힘든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좀 최근에 다시 한번 반등이 있기는 했는데 영상을 제작하는 저 본인 입장에서는 사실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다른 분들이 봤었을 때는 좀 이 사진이 어떠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비트코인을 투자한다고 하면은 사실 사람들이 주변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사실 투자로 보기보다는 투기로 보는 가능성이 많고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지금 눈에 띄는 제목이라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 언제, 이런 기사가 써졌는지는 날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미시시피 버블이 될 것인가,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이 과거에 투자 시장에 거대 버블이 많았었잖아요. 비트코인도 단순히 이제 하나의 튤립처럼 예쁘게 피었다가 다시 지지 않는가, 이렇게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이런 걸 보면은 과연 코인이라는 게 이게 투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저조차도 사실 이런 걸 되게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실제로 IT 버블처럼 저도 IT 버블이라는 기회를 놓쳤지만 이번 블록체인 스타트업에는 놓치지 않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거대 세력들이 투자를 하는 백커들이 투자를 하는 코인에 투자를 하는 것이 가끔은 사실 좀 회의적이고 의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아마 그거는 여러분들도 동의를 하실 거예요. 저도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한 이틀 전에 뉴스입니다. 2, 3일 전에 뉴스인데 굉장히 안 좋은 얘기 투성이에요. 가격이 떨어지면 항상 악성 루머들이 뒤따라오죠. 급락할 것이다. 이것은 중앙하다. 또는 변동성이 급증했다. 제롬 파월 의장이 어떠한 얘기를 했다.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이 반영이 되거나 또는 기관들이 들어오면은 다시 또 가격이 올라요. 그래서 제가 가격이 오를 때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키워드를 따져봤어요. 다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변 상황이라든지 이건 지금 일론 머스크 트위터인데, 일단 이 일론 머스크가 작년에는 굉장히 좀 반응이 좋았죠. 코인 시장에서. 워낙에 옹호적인 발언이라든지 워낙에 또 테슬라라는 기업 자체가 4차 산업혁명하고도 많이 이어져 있고, 일론 머스크 본인도 굉장히 깨어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추종자들이 블록체인에 투자를 하면서 아마 일론 머스크의 힘을 많이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혀 사실 블록체인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핀테크라든지 기타 이런 사업을 뛰어들었던 사람이기도 하고, 똑똑한 사람인 거는 분명하지만 사실 이 사람이 찰스 홉킨스도 아니고 비탈리 부테린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는 사람인데, 이러한 인물들도 시장을 뒤흔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저는 펀디멘탈이 아직까지도 좀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한번 보시면은 마이크로 스티리즈라는 마이클 셀러가 운영하는 이 회사에서도 투자를 하고 BTC ETF도 나온다고 얘기가 나오고, 코로나라는 이런 경기 침체 속에서 페드가 달러를 발행하고, 그럼으로써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인지도라든지 인기 또는 그런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가격이 굉장히 폭등을 했었죠.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까지 폭등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하락을 했죠. 그래서 이제 하이먼 민스키 차트를 보시면은 거의 뭐 따라 그린 것처럼 너무 똑같아가지고 참 버블은 버블이구나. 앞으로 1억, 10억까지도 물론 올라갈 수 있겠지만 과연 그때도 이런 식으로 어떤 그 기관에 의해서, 뉴스 루머에 의해서만 가격이 결정이 되는, 마치 그 블록체인의 내재 가치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을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바보로 느껴질 정도로 말도 안 되는 펌핑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환멸을 느꼈어요. 정말 환멸을 느끼고 자꾸 이런 식으로 투자 자금이 흘러간다라는 게, 펌핑 순환이 온다라는 게, 물론 버블이 생겨야 투자 자본도 더 들어오고 사람들의 관심도 받기 때문에 저는 버블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부른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피해 보시는 분들이 많기도 하겠지만, 근데 저는 이런 방향으로는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가끔은 또 그냥 부동산을 할까? 주식을 알아볼까? 좀 제가 뭐 생소하긴 하지만 다른 어떤 자산 시장에 들어가는 게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막 탈부를 할까?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코인 장기 투자를 하면은 항상 이런 거를 생각을 해왔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이걸 따라서 이 토대로 투자를 하실 겁니다. 뭐 그레이스케일, 코인베이스와 같은 기관들이나 뭐 베리시버트 같은 인물을 따라서 거기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 거기에 포트폴리오로 추정되어 있는 코인들을 산다. 또는 저명한 기술자들, 유명 기술자들 같은 사람들, 뭐 찰스 호킨스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더리움의 아버지 비탈릭 부테린이 열심히 지금 이더리움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이런 데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자라는 분도 계시고, 또는 컨센서스가 어떠냐, 이것이 저장성이냐, 익명성이냐, NFT냐, 뭐 신원 인증이냐 라는 거에 따라서 포트를 디테일하게 카테고리별로 하나씩 나누는 그런 전략도 아마 하고 계실 겁니다. 또는 이제 하나의 코인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개발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고, 또 이 스타트업 회사가 채용 공고를 하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호재거리잖아요. 왜냐면 이런 경기가 안 좋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투자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호재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앞으로 어떠한 개발을 할 것이냐, 내지는 뭐 백서를 본다든지. 저도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해봤는데 해보다 보니까 고민이 생겼어요. 제가 봐도 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 마음에 드는 기업들이 뒤에서 투자를 도와주고 있고, 또는 괜찮은 팀원들이 팀을 꾸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익명성이라든지 디파이라든지, 예를 들면 이런 섹션이 너무 매력적이라서 하나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거를 나누자니 수익이 안 나고요. 그렇다고 돈을 불리자니 사실 이거를 다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연 이렇게 많은 프로토콜이 생기는데 내 돈은 어디로 가야 나중에 웃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고민을 해봤어요. 왜냐면은 아마 개미들이시라면 이 시청자분들은 아마 좀 느끼실 거예요. 내가 여기서 100만원, 10만원 넣어서 어느 정도 장기 투자를 할 수 있고 이게 나한테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가져다 줄지 확신이 안 설 경우가 정말 많을 겁니다. 중간중간에. 정말 여기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 이 크립토 마켓에 보면은 정말로 많아요. 아마 이게 블록체인의 특징일 겁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은 단순히 하나의 금융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금융 철학, 예를 들어서 토크노믹스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식으로 프로그래밍을 짰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도 기술적인 부분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안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그리고 또 기술자들은 누가 참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원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런 로드맵들, 이런 걸 하나하나씩 따져보면은 정말로 쉽지 않다라는 걸 아마 느끼실 겁니다. 뭐 제가 이제
다음에 말씀드리게 될 바이프로스트 같은 경우에도 이것의 뭐 차선책이 될 것이다, 아니면은 이런 선택보다는 더 큰 뭐 수익을 안겨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지금 제가 하는 말에 공감을 하시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걸 프로토콜 피버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많은 프로토콜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거 다 아실지는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절반 이상은 아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뭐 비트코인부터 해서 뭐 시빅이라든지 니오코인, 모네로, 굉장히 뭐 제가 친숙하게 알고 있는 것들은 많은데요. 지금 보시면은 모르는 것도 거의 절반 이상이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절반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정말 나도 코인러구나 라는 생각도 들지만, 야, 정말 아직 멀었구나. 그리고 내가 과연 이것들을 다 알 수 있을까? 정말 백서를 정독을 하고 프로토콜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있고 어떤 메커니즘이고 어떤 컨센서스를 활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자신 있게 투자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이런 어떤 조사를 하다가 내가 좀 압박을 느껴서 오히려 중도에 하차하거나 포기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왜냐하면은 프로토콜을 계속 보다 보니까 나중에 이런 게 나왔어요. 지금 이제 뭐 솔스타터라는 굉장히 핫한 디파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이거를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솔라나 메인넷에서 만든 디파이 프로젝트예요. 근데 아마 좀 친숙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폴카 스타터라는 과거에 최근에 이제 그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비슷한 건데 메인넷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메인넷에 새로운 자본이 투자가 되고 이렇게 새로운 메인넷이 생기면서 또 다른 뎁들이 여기에 생기게 됩니다. 뎁이 생겨야 메인넷이 또 성장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런 걸 보면서 그러면 폴카 커버, 폴카 스타터, 유니스왑, 스시스왑 매번 이렇게 계속 어떤 스트림이라든지 그런 유행을 따라가야만 할까? 그럼 내 공부는 도대체 어디서 끝나고 도대체 어느 정도 정착을 해야 투자를 할 수 있는 걸까? 아니면 남들보다 더 빨리 움직여서 쌀 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나? 이러면 과연 이게 장기 투자가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블록체인의 내재 가치라는 건 기본적으로 유즈 케이스가 바탕이 되어서 이 블록체인이 정말 우리한테 서비스를 제공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런 기관들에게 투자를 받고 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묻지마 투자가 굉장히 펌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닷컴 버블 때랑 저는 이게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3년 전, 4년 전 비트코인 대란에 비해서 많은 성장을 이루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과연 닷컴 버블 때처럼 이 플랫폼들이 조금씩 변화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유스 케이스는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뭐 이더리움보다 조금 빠르다, 내지는 이더리움하고는 조금 다른데 우리는 다른 식으로 모든 체인들을 연결시켜 줄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디앱들이 전혀 구동이 될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많은 투자자들은 조금만 기다리면 좀 더 나은 어떤 해결 방안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만 제가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공부를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바이프로스트라는 코인을 저도 만나게 된 거거든요. 그럼 매번 새로운 뭐 이더리움의 버전을 보게 되는데 블록체인의 내재 가치는 없고요. 근데 기관들은 비트코인하고 이제는 이더리움까지 자산으로 바라볼 뿐, 실제로 이들이 이것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은 그 블록체인의 그 저장성의 가치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지, 사실 이 블록체인이 현실 생활에서 쓰여지는 것을 바라고 투자를 한다라는 사람들은 사실 그런 뉴스 기사가 거의 없거든요. 만약에 그게 정말로 컨펌이 된다면 그렇게 컨피던스 했었을 때에는
악성 루머들이 나왔을 때 이렇게 큰 변동폭을 보이지 않겠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 새로운 플랫폼이 생기고 그것에 대해서 자본이 들어가고 점점 그게 펌핑이 되고 버블이 생기면 나중에는 그 버블이 좋지만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프로토콜들이 이야기만 앞세우고 말만 앞세우고 내재 가치가 없는 상황에서 저는 제2의 닷컴 버블이 아마 내년, 내후년쯤에 이대로 간다면 아마 크게 한번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오스에 대한 얘기인데요. 간단하게 그냥 얘기하면 사실 이오스는 내세울 대비 없습니다. 네. 예전에 그 보이스라고 해가지고 한때 잠깐 조금 구설수에 오르고 인기가 좀 있다시피 했었는데 그거 사라졌어요. 이 대비라는 게 사실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이더리움처럼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양날의 검인 거예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구글 하나의 중앙 서비스가 이 서버를 구현을 하고 여기에 대한 리스크를 부담을 하면 저희는 그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많은 앱들을 손쉽게 쓸 수 있습니다. 불편함도 거의 없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 암호화폐는 플랫폼들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는 사용자가 없으면 서버가 들어가기가 힘들고 사용자가 많으면은 또 이더리움처럼 미친 가스비를 요구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과연 이게 정말로 플랫폼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 저는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해서 언젠가 문제를 누군가는 해결해 주겠지라는 생각으로 기다리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그러한 기술 테크를 갖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을 한번 찾아보시고 투자를 하는 건 어떠신지 저는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트릴레마인데 블록체인이 이 3대 트릴레마를 깨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기술자분들은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뭐 부테린 같은 사람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거를 좀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솔직하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본인이 정말 프로그래머라면 아마 더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 뭐 불가능은 없겠지만 자본주의에 현실적으로는 지금은 거의 좀 한계에 다다랐다. 저도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그럼 어디에다 투자를 할까라고 했을 때 저는 사실 바이프로스트 로고를 여기에다 넣는 것보다 체인링크 모델을 넣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 사진을 넣어봤습니다. 네, 많은 플랫폼들이 있죠. 이더리움부터 해서 뭐 폴카닷이 있고요. 에이다 정말 많은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플랫폼들이 새로 생길 때마다 저희는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온 새로운 덱들에 대해서 이용을 해봐야 하나요? 아니면 이러한 기술들의 한계점을 캐치를 하고 그러면은 도대체 이 기술을 극복해 줄 수 있는 연구를 하는 그런 스타트업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좀 더 본인에게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체인링크 로고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 체인링크는요, 이름에도 좀 알 수 있듯이 모든 체인들을 링크해준다라는 얘기거든요. 체인링크는 오라클 솔루션을 도입을 해서 블록체인에 갇혀있던 그런 값들을 현실 세계에 연결해주는 그런 오라클 솔루션을 제공을 합니다. 이 테크는요, 이오스도 쓸 수 있고요. 이더리움도 써야 하고요. NFT 시장을 갖고 있는 모든 프로토콜이라든지 디파이 다들 이 체인링크의 기술을 원하고 있고 써야만 해요. 이건 마치 저희가 세금을 피할 수 없다고들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체인링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아마 대부분의 플랫폼들이 피할 수 없이 다 써야만 하는 기술일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체인링크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사실 제가 투자를 하고 싶은 모델도 찾아보니까 이런 쪽이더라고요. 그래서 바이프로스트도 보면은 체인링크 모델을 따라가려고 하는 플랜을 갖고 있고 저 또한 그런 것들이 마음에 들어서 추천을 드리려고 이 영상을 제작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과거에 보시면은
체인링크는 별로 보잘것없어 보였어요. 가격이, 이 시장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가격이 모든 것을 결정을 해줍니다. 비트코인이 정말 기술이 좋은가요? 아니죠. 그렇지만 거의 한 1억 원을 바라보는 가격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많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1억, 10억 그렇게 계속 가다 보면 가격이 결국 이 가치를 대변을 해주는 모습이 되어버려요. 체인링크가 200원, 300원 할 때는 사람들이 똑같은 기술, 똑같은 그 프로젝트를 갖고 있었음에도 쳐다보지 않다가 코인베이스에 상장이 되고 나중에는 이 DCG 그룹에서도 포트폴리오에 넣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정말 필요하고 어디에서나 쓰일 수 있는 파일을 크게 갖고 있는 블록체인이다라는 생각을 결국 사람들이 갖게 되더라고요. 이게 사실 그러니까 가격을 보면서 결국 그 진정한 가치를 못 보게 되는 예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체인링크가 지금 2만원, 3만원보다 더 올라가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아마 예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 편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달아볼 생각인데, 바이프로스트 같은 경우에도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비트코인에서부터 프로토콜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에 이 편을 만들 때는 좀 더 자세하게 왜 그러면 체인링크라는 모델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도대체 이 생태계에 어떤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 그러면 바이프로스트는 과연 그러한 체인링크의 모델을 따라서 또 이 생태계를 과연 변화를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1편은 여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